5번님,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 후 그 사람이 좀 여러분에 대해서 후련한 마음일지 아니면 괴로워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 5번 분, 상대방 분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그 상대방 분은 우리 5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님들은요,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싸워서 헤어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우리가 좀 미래에 지금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헤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헤어지고 나서 괴로움이 지금 그게 달아있네. 이게 이분 많이 힘드네요, 보니까. 일단 5번님의 상대방 분은요, 본인 자책이 좀 있어요. 내가 5번님을 너무 힘들게 했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이렇게 5번님을 포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책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우울한 마음도 있고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없진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장은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옆자리가 너가 없다는 것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강박증처럼 평소에 같은 생활 패턴이었는데 갑자기 5번님이 사라지고 안 보이고 연락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5번님 앞에서는 되게 덤덤한 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 너 없어도 괜찮아. 우리 멋있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 뭐 이런 말은 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간다. 진짜 잠도 못 자겠다. 그리고 밤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불면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한 꿈을 계속해서 꾸시면서 5번님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5번님이랑 헤어지면서 그런 마음도 좀 해방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도 이제 좀 자유롭게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고 누구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랬지만 막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잘 잤어 이런 톡이 오다가 안 오면은 되게 뭔가 이 하나 빠진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좀 더 봐볼까요? 이분의 속마음. 자, 이분의 현재 5번님을 향한 속마음 좀 더 봐볼게요. 이분은 많이 힘드네. 여러분, 5번님 이분은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왜 자꾸 얘가 떠오르지? 근데 소드 6번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멀어져야 돼. 우리가 헤어져야만 해. 헤어져야 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카드 한 장으로 좀 더 보자면 이분 왜 이렇게 자유로움을 꿈꿨지? 그러니까 5번님이 가끔씩 이렇게 상대방 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거를 곱게 감사하게 들어야 되는데 약간 5번님이 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나도 성인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 하시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잔소리 많이 하시는데 약간 5번님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잔소리.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고 근데 헤어져 보니까 그랬던 순간들이 많이 그립고 5번님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좀 자유로운 성향이에요. 좀 예술적인 사람? 성향 자체가 좀 예술적이에요.
막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거 싫어하고 우리 오늘 1일 이래서 사귀기 시작하면은 막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책임감에서 좀 피하고자 5번님과 거리를 두셨던 것 같은데 5번님과 거리를 두면 이제 나는 많은 이성들도 만날 수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근데 막 자유로워서 뭐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서 뭐하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5번님처럼 이렇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네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니까? 거기다가 5번님이 이제 본인보다 더 나은 분을 만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네요. 5번님은 분명히 괜찮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후회하시는 걸로 봐서 5번님이 좀 이렇게 끌어주고 이거는 아니다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상대방은 그조차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번님이 이런 자기한테 해줬던 그 정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른 이성한테 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집착이나 소유욕도 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아직 인스타가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분은 5번님이 뭐 최근에 들어온 뭐 팔로워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레노먼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든지. 자, 이분이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들까요? 일단 5번님을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있을 때 좋아한 게 아니라요. 없고 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없고 나니까. 자, 나 이제 진짜 당당하게 누구 막 만날 수 있어. 나 밤늦게 술 마실 수 있어. 나 마음껏 헌팅하고 나 마음껏 이성 만나고 밤새 뭐 놀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막 여기서 오는 막 자유 있잖아요. 나 드디어 막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생각. 나의 이 남성성 여성성을 뽐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당장은 올라와 있으신데 또 없으니까 불안해요. 욕심쟁이네, 욕심쟁이. 자, 일단 여러분은 자기를 계속 그리워했으면 해요. 나를 계속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너는 나를 계속 붙잡아주고 너는 나를 계속 생각해줬으면 좋겠어가 있어요. 이분은요, 후련하긴 해요. 헤어져서 후련한 마음 확실하게 있고 근데 후련함과 동시에 오는 그 갑자기 오는 그 공허함과 쓸쓸함이 있거든요. 혼자 살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오히려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도 함께 옵니다. 자유와 공허함이 함께 와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치 혼자 살 때 그 자유와 공허함을 이제서야 막 느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만큼은 좀 다른 이성한테 안 가고 좀 자기한테는 집착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있어 보여요. 너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나는 근데 자유롭게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은 막 발동해 있다. 지금 기운이 굉장히 센 걸로 봐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두 분이 크게 다투셨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고 상대방이 좀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5번님이 충분하게 뭐라고 하셨겠다. 이런 느낌도 같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가 다가올 행동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상대방이 앞으로 다가올 행동. 자, 5번님의 상대방 분이 앞으로 다가올 이 카드가 왜 이러냐. 자, 다시. 자, 5번님 상대방 분이 앞으로 다가올 행동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다가온다. 이분한테는 술이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술 문제, 아니면 연락 문제, 뭐 약속 문제, 이런 게 상대방한테 좀 그런, 제의가 아니신가 봐요.
MBTI에서 뭔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느낌. 이분은요, 연락은 한 여러분 2개월이나 3개월 후 안에는 오실 텐데요. 뭐 그 연락이 뭐 대단한 연락은 아니고 이 빈자리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죠. 이분은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내일보다도 다음 주에 더 크게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생각이 좀 나고 밤에 술 진탕 마시고 연락 오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사실 당장은 좀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움직이시지 않을 것 같고 2, 3개월 아니면은 2, 3주 이내에는 움직이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빨리 연락을 받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자존심이나 체면 지키는 애가 이렇게 빨리 연락을 한다고? 뭐 갑작스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스타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인스타를 예시로 든다면 여러분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나 여기 있어. 나라는 사람 잊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거를 계속 뭔가 확인을 한다든지 하트를 누른다든지 막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이분은 저 이성도 내 거, 5번도 내 거. 약간 이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틀에 얽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술 마시는 핑계로 할 것 같아요. 술 핑계. 갑자기 술 마셔서 잘못 눌렀어. 라든지 막 너무 뻔한 핑계 있잖아요. 그러고 다음날에 왜 연락했어? 5번님이 만약에 그러시면은 어쩌다가 연락하게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라든지 존심은 세워야 되고 5번님은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분이 5번님 이외에 괜찮은 사람 만날지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볼게요. 5번님 이외에 괜찮은 이성을 이분이 찾을 수 있을지. 이분은 이상형이 있네요. 이상형이 정해져 있어. 나는 이런 이성이 좋아.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좋아. 이분 약간 그런데 결혼할 사람 찾는 느낌?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일단은요, 본인의 이런 꿈과 야망 있는 것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분이 5번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외모가 되면은요, 성격이 안 될 거고요. 성격이 되면은 또 외모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욕심쟁이라서 둘 다 괜찮았으면 좋겠거든요. 뭐 직장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분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본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남성분이나 여성분을 잘 꼬시는 스타일이 안 돼요. 그래서 5번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낮다. 근데 5번님보다 외모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직장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소망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 플러팅 기술이 너무 구리고요. 그리고 이분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분이 말을 하는 그 태도가요, 조금 그 이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센스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센스는 있는데 다정다감하지는 않는 느낌? 그래서 약간 이제 이성분들이 봤을 때 저 새끼가 뭐지? 뭘 숨기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새끼 꿍꿍이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분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성복이 조금 본인 하는 거에 비해서 없다. 그리고 5번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날 확률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5번님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1:1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 대한 복제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6번님들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 후에 그 상대방 분이 후련할지 괴로울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6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우리 6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자, 우리 6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근데 왜 이렇게 뽑기 전부터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나는 거지? 잠시만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 6번님
이봐. 조금 6번님은 약간 느낌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 이봐. 타워까지 나오네. 이분 제정신 아닌가 봐요. 자, 6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자, 상대방 분은 이제 만약에 후련할까 괴로울까를 보신다면요, 괴로움도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이거 이제 욕을 못 쓰니까요, 지읒 리을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일상생활조차도 좀 힘드네.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차를 쓸 정도로 뭐 그 정도로 힘들다. 이분은요, 자기의 세계가, 내가 세운 기둥, 내 인생 기둥이 약간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일단 6번님이라는 분을 좀 보통의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진짜 찐 사랑을 했다. 그런 게 있고, 정말 내가 6번이를 많이 붙잡고 6번님과의 관계를 지켜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근데 6번님이 먼저 떠난 느낌이 들거든요. 6번님이 헤어지자는 뉘앙스를 하셨을 수도 있고, 헤어지자는 말을 6번님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본인한테는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돼요. 다시 이제 연애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잘 지낼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은 그 자유로움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 막 어깨가 짓눌려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뒤통수도 땡겨오고 허리도 아프고, 약간 뭐 좀 뼈가 또 안 좋으신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디스크나 이런 게 원래도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허리가 조금 아프신 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분이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도 아픈데 그쪽이 약한데 몸이 더 안 좋아진 느낌. 그게 뭐 몸을 심하게 굴려서라기보다 6번님이 떠나고 난 그 후에 스트레스가 많이 크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번님이 떠나면서 마치 그런 삼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6번님 떠나가지, 뭐 회사에서 뭐 좀 안 좋은 일 있지, 뭐 구설 있지, 뭐 이러면서 친구들도 또 뭐 예를 들면 돈 빌려달라고 하지, 뭐 가족도 아프지,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이렇게 나를 너가 버리다니, 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약간 6번님은 진짜 뽑기 전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뭐 6번님이 새로운 이 뉴 러브처럼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셨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6번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속마음 봐볼게요. 자, 상대방 분의 깊은 속마음. 속마음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봅니다. 자, 상대방 분 6번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사랑하네. 여기는 너무 사랑해. 약간 6번님이 첫사랑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힘들어하는 느낌. 그리고 6번님이 이렇게 힘든 티를 많이 안 내시는 분인 건지, 이분이 6번님을 보면은 넌 진짜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내가 없어주니까 좋아? 약간 삐딱하게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뭐냐. 이분은 근데 붙잡겠네. 6번님 붙잡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정신이 없어요. 뭐 좀 이따가 이제 다가올지를 보겠지만, 일단 속 카드들이 예사롭지 않은 게 옆에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너는 내 첫사랑이고 내 마지막 사랑이기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가 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 그런 나를 몰라주고 나를 버리면 어떡해. 우리 같이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뭔가 같이 헤쳐나가기로 했다. 이런 게 있어요. 힘든 일이 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너랑 나는 속 꽉 부여잡고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나를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막 이런 원망, 그리고 6번님에 대한 집착, 소유욕, 사랑,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너무 후련하지 않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후련한 거는 전혀 안 보여요. 괴롭기만 해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이게 로맨틱한 감정도 있고, 또 현재는 현재대로 정말 먹같이 살고 있습니다. 6번님 입장에서는 얘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많이 못 지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분이 어떤 부분이 후련하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후련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질문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후련하고 어떤 부분이 괴로울지 레노먼드 카드로 알아볼게요. 자, 상대방 분이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괴로울지 알려주세요.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괴로울지 알려주세요. 야, 조금 슬프다. 근데 6번님 이거 6번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오늘 리딩이 상대방을 보는 속마음이니까, 6번님과 진짜 뭔가 결혼까지 갈 정도,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6번님은 정말 내 끝사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태양, 나의 이 어두운 마음, 나의 이런 음한 기운을 너가 이렇게 밝게 양기로 끌고 나와줘서 내가 너 덕분에 살았다. 정말 막 뭔가 생명의 은인처럼 보는 게 있거든요. 이분은요, 너무 괴로워한다. 너무 괴로워하고, 이 빛이 사라지면은요,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가 다 어둠만 가득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느껴요. 빛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마치 터널은 근데 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터널보다는 좀 더 깊은 동굴 속. 동굴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막 공황장애처럼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너로 인해서 내가 뭐 병원 가서 안정제를 처방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 라고 하시고 있거든요. 후련한 거? 후련한 거라는 것은 뭐 그나마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6번님이 내가 없어서 너가 행복하다면 그러면 너를 보내주겠지만, 일단 내 마음 자체는 너가 없기 때문에 빛을 잃었다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죽고 싶고 막 미칠 것 같고 아무것도 움직이고 싶지 않고, 왜 이렇게 침대에만 있죠? 침대에서 나오질 않네. 워낙에 근데 좀 누워있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사주에서 토가 많으신 분이 좀 그럴 확률이 크거든요. 이분의 사주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6번님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상담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1대1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괴로움 속에 지내고 있다. 뭔가 이게 뿌리를 팍 뽑힌 느낌이에요. 진짜 소중하고 예쁜 꽃인데 내가 키웠던, 열심히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이러면서 잘 키운 꽃인데 그 꽃이 뿌리째 팍 뽑힌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그가 앞으로 다가올 행동 알아볼게요. 근데 성향 자체가 조금 음한 기운, 음의 기운, 좀 이렇게 내가 설계하고 막 내가 앞장서고 사람들 앞에 쓰고, 뭐 이게 자기 일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성 앞에서는 이분이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라서 행동을 또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행동을 하려면은 많이 신중을 하고 많이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6번님한테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자, 그가 앞으로 다가올 행동 알려주세요. 자,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연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참 링크가 잘 되네. 6번님은
이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뭐 그런 인스타나 이런 눈팅용은 할 수는 있지만요. 그 외에 뭐 직장 일이라든지 친구 만나는 건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 느낌이 들어요. 아휴. 한 장 더 뽑을게요. 이봐. 얘 행동력이 약해. 이분 사주에 아마 토가 많을 거야. 진짜. 이런 분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은 나머지 행동을 막아요. 생각이 행동을 누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6번님 입장에서는 정말 네가 나를 좋아하면 그래도 우리 지나가는 그런 영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는 정말 좋아하면 연락합니다. 라든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일단 6번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한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좀 다각도로 보는 느낌이 들어요. 6번님 상황과 뭐 본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6번님이 자기로 인해서 힘들어 할까봐 내가 여기서 빠져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일단 행동력은 3개월 이내로는 많이 약합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갔거든요. 속마음에서는 이미 이분이 이 컵을 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행동력이 좀 낮아요. 빠른 행동력은 아니거든요. 뭐 말을 타긴 탔어. 근데 이 말이 달리지 않고 천천히 턱턱 턱턱턱턱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분이 움직이려면은 시간 한참 걸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막 자기의 그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핸드폰이 없는 그냥 몸뚱아리만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난 진짜 망한 인생이야. 나 지금 너무 괴로워. 나 너무 힘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시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 막 그런 느낌. 나 내일은 또 어떡해? 나 이제 주말에는 뭐 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6번님보다 더 괜찮은, 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로 알아볼까요? 자, 좀 담쌓고 사나 보다. 뭐야? 순해 보여, 여기는? 상대방 분은 뭐 여러분을 밖에 이성이 없나 봐요. 6번님밖에 없나 봐. 제3자가 있어도요. 그 제3자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한참 미친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그래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분은 6번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 6번님 이상으로 둘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생각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6번님한테 딱 박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일단 본인의 이상형이었고 6번님이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고 이렇게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이런 것들 뭔가 댕댕미도 있는데 그런 야옹미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 고양이와 강아지를 섞어놓은 그런 막 다방면의 매력이 있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은 내가 두 번 다시 못 만난다. 이게 있습니다. 이분은 6번님 이외에 다른 분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번님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리딩에 대한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7번님들)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 후에 그 상대방 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후련하게 지낼지 괴롭게 지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부터 알아볼게요. 7번님 분의 상대방 속마음 알려주세요. 어이구 바로 떨어지네.
7번님의 상대방 속마음. 떨어졌다. 이렇게 여유가 있지? 여유가 많네. 상대방 분의 속마음. 뭐지? 뭐야? 제 3자가 혹시 있으셨나요? 선생님들? 7번님은 제가 한 번에 6장 다 뽑을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공적인 관계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그런 뭔가 오피스 애인?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애매한 관계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분명히 둘이 통하는 게 있었는데 겉으로는 그거를 아무 티도 안 내는데 둘은 뭔가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내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대방 분이 가정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어요.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있는 느낌이 좀 강해서 두 분이 같은 그런 공적인 관계에서 만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7번님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건 있어요. 저렇게 일도 잘하고 외적으로도 참 내 스타일이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7번님은 인기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7번님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7번님 옆에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다고 하세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근데 7번님이 싫어서도 아니고요. 뭔가가 있어요. 직장인 건지 아니면 제3자 때문인지 뭔가 그런 거슬리는 어떤 것에 의한 것 때문에 7번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7번님을 딱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게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썸을 탈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3장을 그냥 한 번에 더 뽑았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긴 해요. 근데 남들이 모르게, 티 안 나게 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겹지인도 좀 있어 보여요. 우리를 보는 사람, 그리고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태도를 잘해야 된다. 내 체면이 떨어지면 안 된다. 굉장히 금의 기운이 좀 강하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이분이 자기의 이런 커리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면이 있는데, 이 커리어를 떠나서 사람이 좋다는데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커리어가 이 7번 분 앞에 있는 걸로 봐서 뭐 직장 상사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아니면은 상대방 분이 나이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은 7번님이 오히려 나이가 좀 있으신 건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나이 차이가 동갑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좀 차이가 나도 좀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나와의 세계가 있고 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7번님과의 세계가 또 따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절이 났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 단절이 나더라도 다시 붙을 수 있다는 게 합이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후련할지 괴로울지 이걸 봤잖아요. 후련하지도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러다가 또 괴로울 때도 있고 후련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막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을 잃었어. 내 세상 끝났어. 다시 붙잡아야 돼. 너무 시원하다.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7번님은 좀 두 분의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분이 어떤 게 좀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든지 레노먼드 카드로 알아볼게요. 자,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들까요? 이분은요, 이 소문, 구설 굉장히 예민해요.
내 체면이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돼요. 일단 이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순위권이 무조건 자기가 1번이에요. 영순이가 자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좋아하는 거는 있어. 근데 내가 소문을 조심한다가 있거든요. 두 분은 확실히 공적인 관계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 갈림길 카드는요, 이성이 있다는 카드예요. 7번님이던 상대방 분이던 뭔가 둘 중에 한 분이신지 둘 다인지 누가 걸쳐져 있어. 그래서 7번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7번님도 나 아니어도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끝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고, 근데 소문은 두렵다 이거예요. 소문이 너무 무서워. 우리를 약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눈치챌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쓰레기라는 소리는 난 진짜 죽어도 못 듣겠다. 선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요, 이분은 이 클로버 카드는요, 설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보면은 설레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누가 제3자도 있고 소문도 무서운데 7번님을 보면 설레요. 그래서 이분은요, 힘든 거는 구설입니다. 구설. 그리고 여러분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구설 때문에 힘들고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선생님 7번님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고요. 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불륜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제3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둘 다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근데 7번을 고르시는 분은요, 누가 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카드가 일단 그렇게 나왔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신다면 다른 번호 골라주세요. 7번님을 고르신 분은 대체로 다른 이성이 있다. 뭐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시라면요, 뭐 집에 안방을 지키는 안방 마님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뭐 일단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고 7번님은 뭐 연애용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7번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뭐 나쁘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귀었다 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귀신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상대방 분이 다가올 행동 알아볼게요. 자, 상대방 분이 다가올 행동. 자, 앞으로 상대방 분이 7번님에게 다가올지, 앞으로 상대방 분이 7번님에게 다가올까요? 제게 이제 같은 카드가 자꾸 링크가 되는 걸로 봐서, 다가올 행동. 약간 치고 빠지기 고수네. 막 다가온다. 이렇게까지는 보여주지 않고요. 찔러는 본다예요. 찔러는 보지만, 내 인생을 걸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혼을 하고 오리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 헤어지고 너한테 갈게 이게 아니고요. 이분은 그냥 나의 이런 상황과 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7번이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기꺼이 만날 의향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쪽 눈은 가리면서 만나야 돼. 우리 당당하게 못 만나요. 우리는 어차피 만날 수는 있는데 당당하게 못 만나. 그거 괜찮으면은 만나자 이거거든요. 근데 연락이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상대가 연락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그 핸드폰을 계속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카드 계속 뽑다 보니까 느낌이 내 핸드폰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내 핸드폰을 누군가 보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번호 골라주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날 확률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질문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7번님 이외에 뭐 다른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 또 다른 대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머, 떨어졌어. 이분은 그냥 저기 아랫도리가 아주 그냥 불근불근 하시는구나.
이거 계속 봐야 되나? 아, 좀 그 얄미운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또 도덕적 잣대로 이거를 봤네요. 자, 이분은요, 치고 빠지기 고수예요. 우리 둘만 입을 아닥을 잘 하면은 우리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 7번님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분은 다른 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성이냐? 좀 만만해야 돼요. 좀 어려야 되고, 만만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해가지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우리가 뭔가 있었다는 것을 티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어린데도 영리하고 영악한 사람. 근데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끌릴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7번님보다 더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 이분은요, 자기만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이 왕관을 건들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재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좀 죄송해요. 이제 제 자꾸 사견이 들어가는데 죄송해요. 이분이 좋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속궁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겉으로는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근데 이제 까봐야지 아는 거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마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속궁합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 만족이 좀 더 크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7번님보다 자기가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뿌리는 기질이 좀 다분하셔서 7번님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님들 만약에 뭐 저희는 좀 달라요. 저희에 대해서 좀 더 봐주세요 라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밑에 있는 1:1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7번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리딩에 대한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팔번님들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 후 상대방 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후련할지 괴로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상대방 속마음부터 알아볼게요. 자, 8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8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8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알려주세요. 자, 8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자, 8번님 상대방 분의 속마음. 이제 제가 앞서 7번 분이 그 공적인 관계가 나오셨는데요. 8번 분도 공적인 관계가 많으세요. 같은 커뮤니티에서 만났다든지 우리가 그런 데서 만났다가 지금 이제 끝이 났거든요. 이 주기가 끝이 났어요. 월드는 우리가 한 주기가 끝났다. 그리고 지금 휴식에 들어갔는데 이 휴식이 너무 내가 8번한테 많은 애정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다. 근데 이게 행복하게 쉬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체력이 다 방전되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탈탈 털린 느낌이에요. 좀 더 알아볼게요. 자, 8번님 분 상대방 분의 속마음. 자, 이분은 8번님을 굉장히 외적으로 매력있고 나를 품어주고 뭐 어쩔 때는 8번님이 그런 것도 해주시나 싶어요. 뭐 요리라든지 뭐 이렇게 먼저 8번님이 여성성이나 이렇게 남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줘서 이 사람이 좀 사랑을 많이 먹었었다. 8번님의 애정을 많이 먹었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쭉 올라가네. 뭐 같이 길을 걷던지 뭐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내가 8번님 만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8번님이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다재다능하고, 근데 얼굴도 좀 예쁘고, 잘생기고, 외적으로도 되는데 능력도 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8번님의 그런 외모 자체가 분해나는 외모이시거든요. 이분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홀쭉이들만 만나시다가 좀 이렇게 굴곡도 있고 좀 잘 자기를 꾸미는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자존감이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또 이런 사람을 만나보겠나. 그랬던 사람이 우리 8번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분은 그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내가 죽기 전에 딱 8번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8번님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8번님을 끝까지 잡지 못했고 내가 놓친 것에 대한 그 좀 아깝다는 심리가 깔려 있어요.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날 텐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끝이 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8번님이 조금 주변에 다른 이성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자격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8번님만큼 잘나지가 못했는데, 8번님은 저렇게 주변에 8번님만큼이나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딸린다, 내가 좀 꿀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도 많이 해봤고, 저도 연애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딱 이런 상태, 자격지심이 있는 분은요, 만나는 것을 내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자격지심의 그냥 표본이에요, 표본. 일단 8번님 자체도 그런 이성복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막상 내가 좀 괜찮은데도 나한테 대시를 한다거나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런 부류예요. 이런 부류. 외롭고 음침하고 그리고 좀 자기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데 고집도 있고 존심도 세고 뭐 하나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 처음엔 맞춰주겠죠. 근데 한 몇 달 지나봐요. 맞춰주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그래서 아무튼 8번님, 제가 8번님한테 이렇게 카드 6장만 나왔지만 해드릴 수 있는 말은요. 일단 잘 헤어지신 것 같아요. 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랬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이 뭐 좀 시간 지나서 괜찮아질 일은 없어요.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격지심이 있고, 그리고 8번님은 주변에 다가오는 이성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내 성에 차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8번님은 8번님이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먼저 다가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뭔가 불나방처럼 8번님이라는 빛을 보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분도 그거를 알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요, 이분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든지도 알아볼게요. 이분이 헤어지고 나서 어떤 게 후련하고 어떤 게 힘들까요? 이분은 8번님을 정말 존중하고 애정하는 마음 확실하게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놈일지도 몰라. 완전 그냥 8번님 이상형이구만. 이상형이구먼 이라고 했는데, 자, 이분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후회와 미련이 좀 섞여 있네요. 이 집착까지 가지는 않지만요, 정말 좋았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을 액세서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존심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도 만났다? 뭐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사진을 분명히 전체 다 지우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사진 몇 개는 분명히 휴대폰에 몇 장 남겨놨다.
왜냐면은 이 자기에 있었던 무용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8번님이 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8번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은요, 8번님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8번님이 정말 나와 잘 맞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좋게만 생각해요. 좋게만. 뭐 후회와 미련은 있는데 막 8번님을 만나서 후회하고 막 괴롭고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진짜 좋은 사람 잘 만났다. 근데 8번이는 나 말고도 더 괜찮은 사람 아마 지에 맞는 사람 잘 골라서 만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분이 다가올 행동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이 3개월 이내에 8번님에게 다가올 행동 알려주세요. 이분이 8번님에게 다가올 행동. 행동이 없네. 행동이 없어. 아이고, 떨어졌다. 행동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약간 어떤 느낌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남자 하여자 느낌이에요. 상대가 좀. 감정은 커. 감정은 큰데 지금 행동력 카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컵에서 가장 큰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게 행동은 없습니다. 크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고 그 여러분을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 굉장히 우상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이분이 3개월 이내에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이분이 혹시 그 8번님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8번님보다 더 괜찮은 이성을 이분이 만날지. 일단 8번님 만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네. 나 이런 사람도 만났어. 나 이제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날 거야. 이게 8번님이 상당히 착하시네. 이 도화와 홍염이 있는데 착하신 분들, 저는 이제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야, 너무 이분에게 기회를 줬어. 이분이 만나려고는 하거든요? 안 되세요. 계속 상처만 받아요. 이제 8번님 급의 외모를 만나려니까, 뭐 그분들이 이 상대방을 막 확 자존감 스크래치 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든지, 이분이 뭐 이제 소개도 받고 좀 8번님 잊어보려고 새 출발하려고 자유롭게 만나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실패세요, 계속. 그래도 일단 자신감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은 만나야 된다가 깔려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새로운 연애를 뭐 바로 하시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이제 뭐 자기의 이런 성적인 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만날 수는 있는데요. 8번님처럼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이렇게 착하게 굴 수 있는 그런 이성분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분한테는. 8번님이 자신감을 준 거는 맞고 그리고 8번님이라는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이 정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제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뭔가 신분센탁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죠. 운이 좋았던 거죠.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둘이 만났던 느낌이 들고 8번님은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 뭔가 하남자 하여자 느낌이 많이 드셔서 제가 이제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유튜브에서 뭐라고 한 소리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1:1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딩에 대한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